젊은 여성이 장애가 있는 남자와 결혼하기로 동의했지만 결혼식 날 그가 흰색 밴에서 내렸을 때 그의 고백을 듣고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처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더 알아보고 사랑혼에서 10년의 불운을 피하기 위해 구독 버튼을 누르기 전에 오후의 태양은 김가문의 저택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25세의 갈색 머리와 꿀색 눈을 가진 젊은 여성 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파란색 실크 드레스는 바람에 살랑거렸고 그녀의 생각은 방금 내린 결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거의 알지 못했던 준박과 결혼하기로 동의했다. 그는 끔찍한 사고로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남성이었다. 미니는 대리석 분수 앞에서 멈춰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 모든 것은 불과 3개월 전 그녀의 아버지인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 승김 박사가 병원 자선 갈래에서 준을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다. 미니, 너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 그날 밤 아버지는 그녀를 휠체어에 앉아있는 품위 있는 남자에게 데려가며 말했다. 이분은 준박 씨야. 뛰어난 사업가이자 자선가야. 깊은 초록색 눈과 매혹적인 미소를 가진 준은 첫눈에 미니를 사로잡았다. 그의 신체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풍겼고 그녀는 숨이 막힐 듯했다. 만나서 반가워요, 미니. 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키스하며 말했다. 아버님께서 당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날 이후 준은 미니의 삶에 꾸준히 자리 잡았다. 그는 선물, 긴 전화 통화, 그리고 김가문 저택의 빈번한 방문으로 그녀를 구애했다. 미니는 그의 극복 이야기에 감동받고 그의 카리스마에 끌려 그에게 점점 감정을 품기 시작했다. 이제 3개월이 지난 후 미니는 준과 약혼했다. 결혼식은 2주 후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녀의 일부는 기쁨에 차 있었지만 다른 부분은 의심의 감정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정말 이걸로 괜찮은 거니 딸아? 전날 밤 어머니 혜진이 물었다. 너는 그를 거의 알지도 못하는데 그의 상태로 결혼하는 건 쉽지 않을 거야. 괜찮아요, 전마. 미니는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준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의 장애가 그걸 바꾸진 않아요. 민지가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집에서 동생 유나의 목소리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지, 존에게서 전화가 왔어. 심장이 뛰며 민지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존과의 대화는 그녀의 결정에 대한 확신을 더해주며 잠시 의심을 떨쳐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전화가 사랑, 충성심,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까지 시험에 들게 할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을 때 민지는 존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 뒤에 그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킴 가족의 섬세한 균형까지 위협할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안녕, 내 사랑. 존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지내? 좋아, 결혼 준비 때문에 조금 긴장돼. 민지는 머리카락 한 가닥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 자기야. 모든 게 완벽할 거야. 존이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 너를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 우리 삶을 영원히 바꿀 거야. 민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깜짝 선물, 대체 무엇일까요? 기쁨과 두려움이 가슴속에서 뒤섞이며 그녀는 존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민지는 그 깜짝 선물이 사랑과 강인함을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험할 감정, 거짓말, 그리고 폭로의 소용돌이의 시작일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결혼식 날은 맑은 하늘과 부드러운 바람이 교회 정원의 꽃들을 흔들며 화창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민지는 작은 옆방에서 신부 들러리와 어머니와 함께 있었고 그들은 그녀의 드레스 마지막 손질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딸아. 최진이 눈물을 흘리며 민지의 베일을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레이스로 된 흰색 드레스가 그녀의 몸매를 우아하게 감싸고 있었고 머리는 작은 흰 꽃들로 장식된 정교한 묶음머리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내면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미묘한 목소리로 물었다 미니. 혜진은 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어, 미니.
네가 준을 사랑한다면 그건 옳은 일이야. 그 순간 유나가 창백한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민이 이걸 봐야 해. 그녀는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궁금증과 약간의 불안감이 섞인 민이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그녀가 본 것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멈출 듯한 장면이었다. 흰색 트럭이 교회 앞에 멈춰 있었고 그곳에서 내리는 사람은 준? 하지만 그녀가 아는 그 준이 아니었다. 이 준은 휠체어를 타고 있지 않았다. 그는 우아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며 다리를 완벽하게 사용하며 교회 입구로 걸어가고 있었다. 민이는 주변이 빙빙 도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건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민이는 드레스를 들추고 방을 뛰쳐나갔다. 엄마와 신부, 들의 놀란 외침을 무시한 채 그녀는 교회 복도를 하얀 회오리처럼 질주하며 정문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준이 서 있었다. 아무런 장애의 흔적도 없이 민이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준은 민이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이, 나 설명할 수 있어.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민이는 그를 가로막았다. 뭘 설명한다는 거야, 준? 네가 지금까지 나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거야. 눈물이 그녀의 눈에 맺히기 시작했고 그 안에는 고통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김 박사는 당황한 기색으로 개입하려 했다. 민지야, 진정해. 분명히 이 모든 일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야. 하지만 민지는 진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세상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왜 준? 왜 장애인인 척했어? 준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다. 민지야, 정말 미안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 사실은 너와 내 가족에게 접근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 무슨 이유?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 가족, 김 가문은 의학계에서 유명하잖아. 난 그들의 지식과 인맥에 접근해야 했어. 주는 말을 잇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듯 잠시 멈춘 뒤 내 회복을 완료하기 위해서. 민지는 마치 배에 주먹을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나를 이용한 거야? 우리 모두를 이용한 거야. 처음엔 그랬어. 주는 후회로 가득 찬 목소리로 인정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네 대한 감정은 진심이 되었어. 난 정말로 널 사랑해. 민지는 그에게서 물러나며 멀어졌다. 네가 하는 말 중에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거짓이었잖아. 그 순간 교회 입구에서 벌어지는 이 광경을 혼란스럽게 바라보며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민지는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을 의식하며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모두 취소해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식은 없을 거예요. 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민지는 뒤돌아 교회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절망적으로 그녀를 부르는 준과 놀라움에 속삭이는 하객들을 뒤로 한 채 달리면서 민지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진실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에 너무 눈이 멀었던 걸까? 민지는 알지 못했다. 이번 폭로는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준의 비밀은 가짜 장애보다 훨씬 더 깊었고 그것을 파헤치는 것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발견의 길로 이끌 것이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했던 날을 준비하던 방의 고요함 속에서 민지는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적셨다. 밖에서는 혼란이 일어났지만 그녀는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는 낯선 사람이었고 한때는 분명했던 미래는 이제 불확실한 미스터리가 되어버렸다. 결혼식이 무산된 후 며칠 동안 민지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방에 틀어박혀 가족을 포함한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았다. 그녀가 느끼는 고통과 배신은 너무나도 컸다. 한편 준의 속임수 소식은 도시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의료계에서 존경받는 김 가족은 이제 자신들의 명예를 위협하는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민지는 마침내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지쳐 있었지만 답을 찾기로 결심했다. 계단을 내려가서 아버지가 서재에서 서류로 둘러싸인 차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빠, 진실을 알고 싶어요. 울음과 지난 며칠 동안의 침묵으로 목소리가 쉰 채로 말하는 민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김 박사는 딸을 보며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말하기 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희 앉아. 내게 말해야 할 게 많아. 민희는 아버지 앞에 앉아 다가올 일에 마음을 준비했다. 준이 신체 상태에 대해 거짓말만 한 게 아니야. 김 박사가 말을 시작했다. 그의 우리 가족에 대한 관심은 의료적 접촉을 넘어선 거야. 몇 년 전 나는 혁신적인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어. 돌이킬 수 없는 척추 손상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었지. 민희는 집중해서 듣고 있었고 머릿속에서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 프로젝트는 성공했어, 민희. 우리는 손상된 신경 조직을 재생할 수 있는 치료법을 개발했어. 하지만 김 박사는 말을 잠시 멈추며 계속하기 어려워하는 듯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었어. 어떤 부작용이요? 민희는 속이 메스꺼운 느낌을 받으며 물었다. 일부 환자들이 특이한 능력을 개발했어. 더 큰 힘 향상된 반사신경, 증가된 인지 능력 같은 거야. 정부는 그 프로젝트의 군사적 잠재력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준은요? 그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나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은 우리의 첫 번째 성공적인 환자 중 하나였어. 그의 척추 손상은 완전히 치유되었지만 동시에 몇 가지 향상된 능력도 개발되었지. 정부가 프로젝트를 통제하려고 하자 나는 모든 것을 숨기기로 결심했어. 연구 자료를 파기하고 이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기로 맹세했지. 하지만 준은 알고 있었군요. 민지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듯 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는 더 원했어. 우리가 연구를 계속하고 치료법을 완벽하게 다듬기를 원했지. 그는 초인종을 창조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 내가 거절하자 그는 너에게 접근하기로 결심했고 너를 통해 나를 설득해 프로젝트를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랐던 거야. 민지는 의자에서 일어나 폭로된 사실에 압도당한 듯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김 박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 하지만 알아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지. 너에게 말하면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질까봐 두려웠어. 그 순간 서재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유나가 창백한 얼굴로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민지, 이것 좀 보세요 라고 말하며 스튜디오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조은의 얼굴이 나타나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재생의학을 혁신하기 위해 설립된 팍바이오테크의 창립을 발표합니다. 김 가문의 뛰어난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민지와 그녀의 아버지 유나는 서로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조은은 김 박사의 비밀을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김 가문을 공개적으로 그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연루시켰습니다. 이건 재앙이야. 김 박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내면에서 점점 강해지는 결의를 느꼈습니다. 아니요, 아빠. 이건 전쟁이에요. 조은이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와 여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싸울 거예요. 조은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고 너무 늦기 전에 그의 계획을 막을 거예요. 그 후 며칠 동안 김 가문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민지는 초기의 상처를 극복하고 조은과 그의 새로운 회사인 파크 비오테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기 위해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한편 김 박사는 의료계와 언론으로부터 점점 더 커지는 압박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조은이 발표한 혁신적인 치료와 그의 소위 참여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희지가 아버지의 서재에서 문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유나가 숨을 헐떡이며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민희지, 이걸 봐야 해. 유나는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다. 내가 방금 몬테로 바이오텍의 서버를 해킹했어. 내가 발견한 걸 믿지 못할 거야. 민희지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정보를 흡수하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건 정말 놀라워. 준이 치료제를 상용화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증폭시키는 방법을 실험하고 있어. 그는 진짜 초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게 다가 아니야. 유나가 덧붙였다. 가능한 실험, 대상자 목록이 있어. 민희지, 내 이름도 그 목록에 올라 있어. 민희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준이 그녀를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였다.
우리가 그를 막아야 해. 민희진은 결연하게 말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알아. 그날 밤 민희진은 준을 마주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옷을 입으며 자신의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우아한 검은 드레스를 선택했다. 사자의 굴에 들어가는 거라면 스타일 있게 들어가야 했다. 정말 괜찮겠니?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희지가 문을 향해 걸어갈 때였다. 이 방법뿐이에요, 아빠. 민희지가 대답했다. 준은 내가 먼저 나설 거라고 예상하지 못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점을 줍니다.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안겨준 포옹을 나누고 민지는 킴 저택을 떠나 파크 바이오텍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된 건물은 도심에 우뚝 서 있었고 존의 권력과 야망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민지는 로비로 들어가며 그 시간에도 근무 중이던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로 직행해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곳이 존의 사무실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민지는 자신의 마음을 산산조각내고 가족을 파괴하려는 그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존은 놀람과 함께 무언가 그리움 같은 것이 섞인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 정말 놀랐어. 여기서 널 보게 될 줄은 몰랐어. 우리 이야기해야 해, 존. 민지는 단호하고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존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민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 존. 실험, 대상들 모든 것. 존은 놀라지 않은 듯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네가 언젠가는 알아낼 줄 알았어, 민지. 넌 정말 똑똑해.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한 이유 중 하나야. 사랑 이야기는 꺼내지 마. 민지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한 모든 말은 거짓이었어. 모든 게 아니야. 존이 그녀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너에 대한 내 감정은 진짜야. 민지, 항상 그랬어. 민지는 뒤로 물러나며 그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했다. 그렇다면 내가 왜 네 실험 대상자 명단에 있는 거야? 준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다. 왜냐하면 넌 완벽하니까, 민지. 네 지능, 네 강인함, 이 치료를 받으면 넌 특별해질 수 있어. 우리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무슨 대가로, 준? 사람들을 내 실험용 쥐로 만드는 거로? 신이 되려고 하는 거로? 준은 고개를 저었다. 넌 이해를 못하고 있어. 이건 진화야, 민지. 인류의 다음 단계라고. 이건 미친 짓이야. 민지가 대답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막을 거야. 준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그럴 생각이야, 여보? 그 순간 민지는 휴대전화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모든 뉴스 채널에 실시간 중계 중이야, 준. 내 자백이 전국에 방송되고 있어. 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감히... 이미 했어. 민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끝이야, 준. 너의 계획, 너의 실험, 모든 것. 하지만 민지가 반응하기도 전에 존은 비인간적인 속도로 움직이며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아 조각내버렸다. 미안해, 민지. 그는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을 네가 망치게 둘 수는 없어. 갑자기 민지는 자신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존은 단순한 거짓말쟁이이고 조종자일 뿐만 아니라 과학으로 강화된 인간이었다. 그녀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였다. 존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동안 민지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제 그녀는 잃을 것이 없는 남자와 함께 사무실에 갇힌 상태였다. 민지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녀의 가족이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며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 유나는 자신의 방에서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파크 바이오테크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시의 거리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도심의 우뚝 선 유리와 강철로 된 빌딩을 향해 가고 있었다.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민지와 조온의 운명, 그리고 인류의 미래는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었다. 민지의 심장은 강하게 뛰고 있었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으며 뒤로 물러섰다. 조은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고 그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정확했다. 그것은 그가 받은 치료가 그의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민지.
조은은 가짜 실망을 담아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항상 그렇게 용감하고 결단력 있네. 그게 네가 좋은 점 중 하나야.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멀리 왔어. 민지는 주위를 둘러보며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았다. 그녀의 눈은 조은의 책상 위에 있는 유리로 된 무거운 문진에 머물렀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존. 민지는 시간을 벌려고 애쓰며 말했다. 아직도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어. 실험을 멈추고 연구를 당국에 넘기는 거야. 조은은 크게 웃었다. 올바른 일이라고? 민지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것은 선과 악을 넘어선 문제야. 우리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그리고 너와 나는 그 미래의 일부가 될 수 있어. 그 순간 사무실에 조명이 깜빡이며 완전히 꺼졌고 방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민지는 이 혼란을 이용해 책상 쪽으로 달려가 문진을 잡았다. 대체 무슨 일이야? 준이 잠시 혼란에 빠져 중얼거렸다. 비상등이 켜지며 방을 희미한 붉은 빛으로 물들였다. 민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문진을 준에게 던졌다. 반사신경이 뛰어난 준이었지만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다. 문진은 준의 어깨를 맞추며 그를 비틀거리게 했다. 민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문 쪽으로 달려갔지만 문에 닿기도 전에 준의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어디 가지 마라. 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쾅 열렸다. 문턱에는 유나가 서 있었고 그녀는 임시로 만든 무기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내 언니나 이 멍청아. 유나가 준을 향해 그 장치를 겨누며 소리쳤다. 준이 반응하기도 전에 유나는 반가쇠를 당겼다. 전기 충격이 준을 덮쳤고 그는 민지를 놓고 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켰다. 유나! 민지가 소리치며 언니에게 달려갔다. 어떻게? 설명할 시간 없어. 유나가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지금 두 자매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달렸지만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것을 보고 갑자기 멈추어 섰다. 계단으로 가자 민지가 말하며 유나를 비상구로 이끌었다. 그들이 계단을 전속력으로 내려가며 유나는 헐떡거리며 설명했다. 보안 시스템을 해킹했어. 카메라를 꺼버리고 통신을 차단했지. 하지만 오래 가지는 못할 거야. 그들이 로비에 도착했을 때 혼란스러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직원들은 정전과 건물 전체에서 울리는 경보 소리에 혼란스러워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다. 민지와 유나는 군중 속에 섞여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그들이 정문을 통과하려는 순간 민지는 누군가가 자신의 팔을 잡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뒤를 돌아 조은을 볼 것이라 예상했지만 대신 낯선 남자와 마주쳤다. 그의 눈은 비정상적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의 소나기는 인간이라기엔 너무 강했다. 아가씨는 여기 있어야 해. 남자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는 공포와 함께 이 남자가 조은의 실험 대상 중 하나임을 깨달았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유나가 즉석에서 만든 무기로 남자를 내리쳤다. 그 충격으로 남자는 잠시 멍해졌고 민지는 그 틈을 타서 풀려날 수 있었다. 두 자매는 길로 뛰어나갔고 엔진이 켜진 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결의에 찬 표정을 한 어머니 혜진이 있었다. 빨리 타. 민지와 유나는 뒷좌석으로 뛰어들었고 혜진은 문이 닫히기도 전에 엑셀을 밟았다. 차가 몬테로 바이오텍 건물에서 멀어져 가는 동안 민지는 뒷창을 통해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은이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며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았다. 괜찮아? 혜진이 백미러를 통해 딸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네, 엄마. 민지는 아드레날린으로 인해 여전히 헐떡거리며 대답했다. 우리를 데리러 와줘서 고마워. 아버지는 지금 경찰서에 계셔. 채진이 설명했다. 존의 프로젝트와 불법 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넘기고 계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와 걱정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다. 존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전투는 길고 힘든 것이 될 거라는 걸 알았다. 차가 밤속으로 사라지며 민지는 언니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위험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곁에 있어 고마움을 느꼈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맞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민지가 알지 못했던 것은 조은이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자원과 동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도망치는 동안 조은은 이미 다음 움직임을 계획하고 있었다. 진짜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민지가 탈출한 후 며칠은 정신없이 흘러갔다. 킴 가족은 일종의 급조된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했고 팍 바이오텍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 안전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다. 민지는 낮에는 아버지를 도와 존의 원래 프로젝트와 실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밤에는 조은이 초인적인 능력으로 그녀를 쫓는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오후 임시 은신처에서 문서를 검토하던 중 유나가 놀라운 발견을 했다. 민지, 이것 봐. 그녀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팍 비오텍의 금융거래를 추적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해. 큰 금액이 제주에 있는 계좌로 이체되고 있어. 민지가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기울였다. 존이 도망치려는 걸까?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아. 이 이체 날짜를 봐. 몇 달 동안 정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어. 조은이 너를 알기 전부터도.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야? 민지가 중요한 무언가의 직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물었다. 그때 덕터 킴이 방으로 들어왔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긴장되어 있었다. 얘들아, 우리 얘기해야 해. 너희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민지와 유나는 걱정스러운 눈길을 교환한 후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 민지는 속이 쓰린 듯한 느낌을 받으며 물었다. 덕터 킴은 무겁게 의자에 앉아 흰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다. 원래 프로젝트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해 보았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 그는 말을 잇기 어려워하는 듯 잠시 멈추었다. 그 프로젝트는 나만의 것이 아니었어. 다른 과학자가 관여했고 그 사람은 그림자 속에 숨어있기를 원했지. 누구예요? 유나가 흥미롭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그의 이름은 덕터 민호 파키야. 덕터 킴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그는 조은의 아버지야. 민지는 마치 배에 주먹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준의 아버지.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그는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김 박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모두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민호는 몇 년 전에 사라졌어요. 우리가 치료의 부작용을 발견한 직후였죠. 나는 그가 겁을 먹고 도망쳤거나 더 나쁜 경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죠. 민지가 말을 이어가며 점점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시간 동안 비밀리에 일해왔던 거예요. 그녀의 아버지는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준을 뒤에서 지원해왔다고 생각해요. 유나가 발견한 그 송금들은 아마도 그에게서 온 것일 거예요. 그렇다면 준은 혼자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나가 이해하는 눈빛으로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는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온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항상 야심이 컸어요. 그는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의학적 치료 이상으로 보았죠. 그는 개선된 새로운 인간, 종족을 창조할 잠재력을 보았어요. 민지는 의자에서 일어나 이 새로운 정보를 소화하며 이리저리 걸어 다녔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예요. 조은이 아버지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그의 자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야. 그리고 그의 계획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클 거야. 유나가 덧붙였다. 갑자기 민지의 전화가 울리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번호는 익숙하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민지는 전화를 받고 스피커폰을 켰다. 민지, 존의 목소리가 선명하고 강하게 들렸다. 우리 이야기해야 해. 너랑 할 이야기는 없어, 존. 민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믿어도 좋아. 내가 할 말을 듣고 싶을 거야. 존은 놀라울 정도로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내 아버지, 그리고 네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야. 민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지난 몇 분 동안 10살은 더 늙어 보였다. 듣고 있어. 민지가 마침내 말했다. 전화로는 안 돼. 존이 대답했다. 1시간 후에 시외에 있는 낡은 폐영우실에서 만나자. 혼자 와. 민지가 대답하기도 전에 존은 전화를 끊었다. 너 혼자 갈 순 없어. 유나가 즉각 말했다. 분명히 함정이야. 민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언을 구했다.
덕터 킴은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는 듯 보였다. 아빠, 어떻게 해야 해요? 민지가 물었다. 덕터 킴 박사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섞여 있었다. 넌 가야 해, 민지. 하지만 혼자 가지는 않을 거야. 무슨 말이야? 유나가 물었다.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어. 김 박사가 일어서며 말했다. 내가 수년 동안 간직해왔던 것인데 결코 밝힐 일이 없기를 바랬던 거야. 민지와 유나는 혼란과 기대가 섞인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치료, 김 박사가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우리는 자원한 환자들만 실험한 게 아니야. 나 자신에게도 실험했어. 자매들은 충격에 빠져 숨을 헐떡였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민지가 물었고 그녀의 머릿속은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며 복잡해졌다. 내 말은, 김 박사가 새로운 결의를 담은 자세로 똑바로 서며 말했다. 내가 너를 혼자 준에게 맞서게 두지 않을 거란 뜻이야. 왜냐하면 나도 특별한 능력이 있거든. 이 말이 끝나고 나온 침묵은 귀를 찢는 듯했다. 민지와 유나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가족과 과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그럼 마침내 미진이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우리 뭘 해야 하지? 김 박사는 두 딸을 바라보며 사랑과 결의가 섞인 눈빛으로 말했다. 이제 우리는 전투를 준비해야 해. 준과 그의 아버지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거라는 걸 난 확신하니까. 그리고 그들과 내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미래 사이에 있는 유일한 방어선은 우리야. 김, 가족이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시작할 때 도시 어딘가에서 준 박은 전화를 끊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아버지 민호 박사는 그를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잘했어, 아들아. 민호가 말했다. 곧, 아주 곧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될 거야.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은 이 대결이 그들의 삶의 흐름을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이었다. 밤이 도시를 덮쳤을 때 미진과 그녀의 아버지는 만남의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낡고 버려진 옛 연구소는 어둠 속에서 위협적인 그림자처럼 서 있었고 깨진 창문들은 달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정말 이걸로 괜찮겠니, 미진? 김 박사가 건물에서 적당한 거리에 차를 주차하며 물었다. 미진은 결의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로 끝내야 해, 아빠. 그들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건물로 다가갔다. 미진은 아버지가 그의 나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을 눈치챘다. 지난 몇 시간 동안의 발견이 그녀의 마음속에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김 박사는 미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난 너를 사랑한다는 걸 기억해, 딸아. 그리고 내가 한 모든 일은 너와 네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민지는 목이 메이는 느낌이 들었다. 알아요, 아빠. 그리고 우리도 아빠를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깨진 창문으로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벽에는 그들의 발자국 소리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어서 오세요, 김 가족 여러분. 존이 그림자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키 크고 우아한 모습은 주변의 낡은 풍경과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존과 놀라울 정도로 닮은 노인이 미스터리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덕터 민호 파크, 맞지요? 덕터 킴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승, 오랜 친구야. 민호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냉랭한 느낌이 묻어났다. 정말 오랜만이야. 민지는 이쪽 저쪽을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데려온 거죠? 존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은 민지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제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됐어. 모든 진실을. 그 진실이 뭐죠, 존? 민지가 팔짱을 끼며 물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거야? 모든 게 너와 내 아버지가 꾸민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야? 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민지야, 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해. 민호 박이 말을 이었다. 들어봐, 승과 내가 진행한 프로젝트는 우연이 아니었어. 우리는 척수 손상 치료제를 찾고 있던 게 아니야. 그건 단지 겉보기에 불과했지.
김 박사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호, 안 돼. 이제는 알아야 할 때야, 승. 민호가 말을 끊었다. 처음부터 우리의 목표는 개선된 새로운 인간 종족을 창조하는 거였어. 인류를 다음 단계의 진화로 이끌 수 있는 존재를 만드는 거였지. 민지는 주위가 빙빙 도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말하려는 건 준이 말을 이었다. 민지, 너도 그 실험의 일부라는 거야. 나처럼. 이어지는 침묵은 귀를 찢을 듯했다. 민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부정하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후회만 가득했다. 아빠?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김 박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지막 힘을 모으는 듯했다. 미안해, 민지. 네가 그걸 알게 되길 원한 적 없어. 민호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게 됐을 때 난 그를 막으려고 했어.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다니 무슨 뜻이야? 민지가 물었지만 그녀의 일부는 이미 답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내 DNA의 변화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거야. 민호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사악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너와 조우는 새로운 세대의 첫 번째야, 민지.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능력을 가진 초인간이야. 민지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가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니,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목소리에 힘이 돌아오고 있었다. 난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난 네가 꾸민 비뚤어진 실험의 일부가 아니야. 존이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민지, 생각해봐. 우리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민지는 뒤로 물러섰다. 더 나아진다고? 초인간 종족을 만드는 게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할 거라고 생각해? 그건 오히려 더 많은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뿐이야. 넌 내 아버지랑 똑같아. 민호가 경멸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구나. 덕터 김 박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민지와 박 가족 사이에 섰다. 아니요, 민호. 네 계획이 성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걸 허용하지 않을 거야. 주는 차가운 계산적인 미소를 지으며 민지에게 오한을 느끼게 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막을 계획이지? 그 순간 실험실의 조명이 갑자기 켜져 그들을 순간적으로 눈부시게 했다. 민지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무장한 남자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민호가 주위를 분노에 차서 둘러보며 으르렁댔다. 유나의 목소리가 건물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이건 박 박사님, 당신이 10대 해커를 과소평가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경찰이 오고 있어요. 민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어린 동생이 항상 한 발 앞서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주는 포기할 기색이 없었다. 초인적인 속도로 민지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가 그녀에게 닿기 전 김 박사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 민지가 아버지에게서 본 적 없는 힘으로 공격을 막아냈다. 끝이야, 준. 김 박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민지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네 행동의 결과를 직면할 때야.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는 가운데 민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알지 못했던 능력으로 준과 맞서고 있었다. 민호 파크, 악당으로 변한 천재 과학자, 무장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은 모든 것의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본질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 순간 민지는 자신의 삶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날을 구한 유나의 지능과 충성심을 생각하며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그녀는 가족과 함께 맞서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어쩌면, 단지 어쩌면 새로 발견된 자신의 능력을 사랑과 연민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사용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순찰차의 불빛이 건물을 비추는 가운데 민지는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그녀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었다. 버려진 실험실에서 벌어진 극적인 대결 이후 몇 달 동안 민지와 그녀의 가족은 소용돌이 속에 휩싸였다. 민호 파크와 조은의 체포는 몬테로 비오테크와 그들의 불법 활동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촉발시켰다. 민지는 언론의 폭풍 속에 서 있었다. 평범한 젊은 여성이 유전자 실험의 일부임을 발견한 그녀의 이야기는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기자들과 호기심 많은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는 집을 나설 수 없는 날들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에 대한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었다. 민지는 몇 주 동안 의학적, 심리적 검사를 받으며 자신의 강화된 능력의 범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평균 이상의 힘과 지구력, 빠른 치유 능력, 그리고 예리한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하지만 육체적 능력 이상으로 그녀의 정신도 변형되어 예외적인 직관력과 학습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한편 닥터 킴은 당국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하며 몬테로 비오테크의 네트워크를 해체하고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다른 실험 대상자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유나는 사이버 보안 세계의 유명 인사가 되어 여러 정부 기관으로부터 일자리 제의를 받았다. 사건 발생 6개월 후 어느 오후 민지는 킴 저택의 정원에서 지난 일들을 되새기며 있었다. 그때 어머니 최혜진이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다. 어떻게 지내, 얘야? 혜진이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엄마, 나도 모르겠어요. 가끔은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민지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혜진은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넌 여전히 같은 민지야, 얘야. 네 경험들이 널 바꿔놓았지만 근본적으로 넌 여전히 우리가 키운 그 용감하고 자상한 소녀야.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알면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민지는 목소리가 살짝 떨리며 물었다. 그건 사랑아, 오직 너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야. 혜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 능력이 네가 누구인지를 정의하지는 않아. 중요한 건 네가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하는 거야. 그때 닥터 킴이 정원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이 있었지만 결의에 찬 표정도 보였다. 민지, 혜진. 그는 그들 옆에 앉으며 말했다. 소식이 있어. 민지는 곧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것 같다는 느낌에 몸을 고추 세웠다. 조사가 끝났어. 닥터 킴이 계속했다. 존과 민호는 그들의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될 거야. 하지만 뭔가 더 있어. 민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나에게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어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어. 아버지가 말했다. 치료의 효과를 연구하고 민지처럼 그 치료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찾는 프로젝트야.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 민지가 물었다. 그녀의 내면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닥터 킴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지. 네가 팀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민지. 민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나? 하지만 아빠, 나는 과학자가 아니야. 아니, 하지만 너만이 진정으로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어. 아버지가 대답했다. 내 관점은 매우 소중할 거야. 게다가 네가 가진 향상된 학습 능력으로 과학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민지는 잠시 침묵하며 제안을 곱씹었다. 그녀의 일부는 도망치고 싶었고 그녀의 인생을 바꾼 실험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멀어지고 싶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커져가는 또 다른 부분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다. 그럼 조는 어떻게 될까? 민지는 마침내 물었다. 그녀가 몇 달 동안 피해왔던 질문이었다. 닥터 킴은 한숨을 쉬었다. 재판을 받게 될 거야, 내가 말했듯이. 하지만 그는 당국과 협력하고 있어 다른 실험과 실험 대상자들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지.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일이 있었지만 그녀의 일부는 여전히 조은을 걱정했다. 그가 언젠가 속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구원은 길고 힘든 여정이야, 민지. 아버지가 대답했다. 하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믿어. 해가 지기 시작하며 정원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민지는 결심을 내렸다. 할 거예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게요. 저 같은 사람들을 도우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의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혜진은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민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닥터 킴은 미소를 지으며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함께라면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어. 너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거야. 그때 유나가 노트북을 끼고 정원으로 나왔다.
나 빼고 가족 회의 중이야? 농담처럼 말했다. 민지는 웃으며 동생에게 같이 하자고 손짓했다. 그럴 리가. 사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 새로운 프로젝트에는 너의 해킹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 유나는 환하게 웃었다. 나만 믿어. 킴 가족이 정원에 모여 미래를 계획하는 동안 민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기분을 느꼈다. 그래, 그녀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다.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가족이 곁에 있었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석양을 바라보며 민희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일지도 모른다고.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배운 교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 몇 주 후 민희는 새로운 연구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준이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서 쓴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희는 봉투를 뜯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민희, 지난 일들 이후로 내가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글을 읽어주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저지른 피해와 이기적인 행동으로 영향받은 삶들이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나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너의 용서를 바라지도 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나는 당국과 완전히 협력하고 있으며 실험의 영향을 되돌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어요. 너와 네 아버지가 이끄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들었어. 나는 그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만약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나에게 연락해줘.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야. 민희,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와 상관없이 나는 너에 대한 내 감정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지금도 여전히 그래. 너는 내게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보여준 빛이었어. 비록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네 새로운 길에서 모든 것이 잘 되길 바래. 언젠가 네가 뒤돌아봤을 때 우리 사이에 잠시나마 좋은 것이 있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래. 진심으로 후회하며 사랑을 담아 준 민희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감정을 알아채고 다가와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니? 잠시 후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겪었는지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도요. 박 박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인생이야, 민지. 도전과 실수로 가득 차 있지만 두 번째 기회와 새로운 시작도 있는 법이지. 민지는 주위를 둘러보며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실험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가족, 조언, 그리고 실험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는 확신과 함께 지금 바로 그녀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아요. 민지는 조언의 편지를 간직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이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딸이 다시 일을 시작하며 민지는 새로운 목적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희망과 구원,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단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이야기로요.